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동시에 퇴진시키자, 동시 퇴진론, 또는 동시 청산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지상을 보면은 조선일보에도 그런 칼럼이 한두 번 실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강력한 대치 국면을 이루고 있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양쪽이 다 양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둘 다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타개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바로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로 물어봤더니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다. 비공감이 60%다.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제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청산론에 대해서 여론조사 응답자의 60%가 공감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결과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여권 그 잠룡들이 제시하고 있는 오세훈, 한동훈 를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김동연까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건 역시 51% 절반이 약간 넘는 응답자들이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뷰가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청산론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24%, 비공감이 60%, 그러니까 한 2.5배쯤.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나타났고 16%는 판단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보면은 동시 청산론에 대해서 어, 살짝 놀란 듯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야, 그건 안 될 말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쪽이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비공감, 그거 안 돼. 나는 그게 찬성할 수 없어. 74%.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것도 한 가지 타개 방법이겠는 걸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32,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복귀해야 되고 이재명은 사법 심판을 받아야 돼.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대목인데요. 비교를 해 보니 어,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을 동시에 퇴진시키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23%포인트나 더 높게 그건 안 될 말이야.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결단코 이재명과 윤석열은 같은 운명으로 묶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별단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같이 묶을 생각은 없겠으나 양쪽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쪽이 훨씬 더 그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을 하고 4년제 중임제, 책임 총리제 이런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에 비해서 비공감이 훨씬 높습니다. 비공감이 51%. 차기 대통령을 3년만 한다고? 아니야. 차기 대통령 5년 해야 돼.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런 생각을 가지신 응답자가 1.3배쯤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까 비교해 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께서는 그래. 만약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는 어, 조기 대선에 나서는 후보가 당선됐을 때 3년만 하고 그리고 그 2028년에 국회의원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를 딱 맞춰서 여도 현, 여소야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전국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어서 안정된 국정이 되도록 그래서 대통령도 4년제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국회의원 임기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항상 같은 해 같은 날짜에 뭐 투표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 쪽은 안 될 말,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해서 43대 47 그럴듯하다가 43 아니야가 47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훨씬 더 좀 생각이 유연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온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아무튼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게 3년짜리 개헌 대통령 그 말도 안 돼. 반드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되셔야 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그걸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법치와 공정성이었다네요. 두 번째가 도덕성과 첨령성, 세 번째가 협치와 국민통합, 그다음 네 번째가 뭐 경륜과 전문성, 다섯 번째가 소통 능력, 추진력, 신뢰성, 책임감 등등 온갖 좋은 말들 쭉 나열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통합이라는 네 글자, 이 신기루 같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뭐 전원일치 이견을 내야 된다느니 아니면 그게 아니고 소수 의견도 분명히 그대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느니 뭐 양쪽 이렇게 부딪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 일치 의견을 내야 된다. 그쪽은 아마 제가 생각키로는 어, 인용결정 8대 0의 인용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 전원 일치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내놓는 명분이라는 것이 소수 의견이 공개가 되면 그 소수 의견의 바탕을 두고 그것에 빗대서 또 광장이 시끄러워지고 그 논리를 쫓아서 또 연일 나라가 두동강이 날 터이니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전원 일치 의견을 재판관들이 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국민 통합이라는 이 말이죠. 이거 저는 제가 요만한 꼬마 때부터 들어왔던 말 같아요. 국민 통합. 저는 한 50년 동안 들어왔던 말이 국민 통합. 이것은 사이비 정치인하고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언론인들이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신기루 같은 프레임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수십 년 뒤로 돌려야 하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고 어때요? 국민 갈등이 어떻고 뭐 사회 분열이 어떻고 뭐 여러분 미국 엄청난 빈부격차, 인종 차별, 갈등, 이민자와 토박이 사이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정치적 양극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요, 심각한 고령화 현상하고 이 경제 불황으로 인한 세대 갈등 아주 심각합니다. 민족 문제와 차별 이것도 심각하고요. 정치적 극단화 그리고 가부장제와 성평등 문제가 고질병처럼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에서도 난민 문제, 뭐 이민 문제, 경제 및 노동시장 갈등, 언어 및 문화적 갈등, 회원국 간의 정치적 갈등, 하루도 평할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 상황이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1945년 직후에 여러분 해방정국 그때 빚어진 좌우 대립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2025년 우리에게 일종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 전 그때 해방정국이 신탁 통치, 정부 수립, 외세 의존, 친일파 문제 등을 갖고 대립했다면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친북, 친중, 반국가 좌파 세력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국민인 것입니다. 혹자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가 헌법과 정치와 협치를 포기한 결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분석인 것입니다. 헌법과 법치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의 29차에 걸친 탄핵이었던 것입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요. 탄핵이 헌법 65조에 나오는 국회의 공적 행위라고 한다면 계엄 또한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공적 행위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단 한 차례 계엄 선포가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29차례 탄핵으로 협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오로지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더 극렬한 정치적 폭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2020년 5월 총선 이후 지난 5년 동안 똑똑히 그 다수의 정치적 폭력을 목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국민 통합을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순진한 바보이거나 아니면 정권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넘기자는 좌파 학자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결과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이비 지식인이거나 그런 부류들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 통합 국면이 아니라 이기느냐 지느냐 국가 융성의 기회를 다시 살려내느냐 아니면 회복불능의 위험한 후퇴의 질곡으로 빠지느냐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협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협치란 보수가 소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협치라고 합니다. 절대다수의 야당이 길목을 가로막고 있으면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하고 안 하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 독재자가, 여의도의 강자가 약자에게 손을 내밀고 양보를 할 때 협치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협치라는 것은 192석을 점령하고 있는 야당 쪽에서 108석 여당에게 요구만큼이라도 양보를 하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결과를 갖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신기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이 사치스러울 만큼 우린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으며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절박한 고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